안녕하세요. JD부장구사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될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구사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의 연준 물가 안정 의지 확인, 주식 달러 올랐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28%, S&P 500 지수는 1.50%, 다우존스 지수는 1.12%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나스닥이 8거래일 연속 상승이면 공황 끝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오늘 발표될 가장 중요한 지표. 어제 나스닥이 오른 이유는 선방향입니다. 지표는 상승과 하락의 신호가 엇갈렸습니다. 달러 지수는 올랐죠. 달러 강세는 주가 하락의 신호입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로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주가 상승의 신호인데요. 안전자산 선호는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채권과 주식이 동반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채권 오르면 주가도 오르고 채권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죠. 주가 상승 신호입니다. 신흥국 주식시장 상승,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죠. 주가 상승 신호입니다. 한국 시장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는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반도체 기업이 바닥에서 가장 빨리 오릅니다. 유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주가 하락 신호입니다. 유가가 110불대에서 90불대로 추락한 후 약간의 상승으로 WTI 기준 10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라서 주가의 큰 하락 요인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110불대에서 90불대로 추락한 유가가 주가 상승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자재 가격 혼조죠. 은, 구리, 철광석 가격 등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연준입니다. 연준은 오는 FOMC 회의에서 75bp 올리는 것을 98% 이상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신호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혼조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표로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슬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위에 있는 지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앞으로 더 새로운 충격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서입니다.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예측은 26만 8천 명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지표가 26만 8천 명 아래로 떨어져야 주가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너무 많다면 구직자보다 기업이 더 많이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이고 인력난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급여가 올라가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고용지표와 나스닥의 주가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이 강했던 6월 3일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5월 6일 그리고 3월 4일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예상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제가 고용보다 많았을 때는 나스닥 주가는 2.47% 떨어졌고요. 그리고 1.40%, 그 다음에 1.66%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26만 8천 명보다 실제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올 경우 나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고용이 예상보다 안 좋으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고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이 앞으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그러나 연준은 2%대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오늘 고용 지표는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떨어져도 말뚝을 박을 수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애플 이외의 빅테크들도 어느새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의 신호이길 기원해 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능력만큼 인맥도 중요하다. 삶의 반대말은 고독입니다. 고독이란 아무도 나와 대화해 주지 않으니까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로움, 따돌림, 고독과 같은 혼자 있는 듯한 감정은 죽음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고독의 감정은 살아있는 지옥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 편이 필요하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얘기는 목숨을 바치는 이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즉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람들은 이 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나 유교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선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는 전쟁 전에 염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조선의 군대 규모를 알기 위해서죠. 조선을 염탐한 염탐꾼은 왜의 막부에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선에는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는 왜 군대가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로는 조선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지도 않았고 농업을 했는데 그 수준이란 처참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가난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역은 중국과의 조공 무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있을 힘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나옵니다. 삼정의 문란이란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 군정, 환정이 개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군정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배로 군역을 면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횡포가 심해서 백곡을 징포나 황구첨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은 밀란의 원인이 됩니다. 즉 군정은 군대를 대신한 세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명나라에게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북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여진족, 몽골족, 선비족, 거란족 등 북방의 기만 민족들이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중국의 중원을 장악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을 세운 뒤 명의 한족은 조선이 자신의 뒤를 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혹시 조선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 명이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조선은 군대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이 멸망하고 미국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강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서로에게 윈윈이었습니다. 조선은 무신 쿠데타가 없었고 명은 조선이 자신을 칠 수 없으니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는 조선의 수도 한성까지 사흘 만에 점령할 수 있었고 명나라는 왜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그래서 군대가 없었고 조선시대 내내 군부 억제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군부 억제책은 중앙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사병이죠. 마치 유럽의 봉건시대 때처럼 주군에 충성을 다하는 기사단처럼 말이죠. 그래서 조선의 유력 가문을 보면 본가에는 수십 개의 방이 딸려 있습니다. 이 방을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사랑방에는 문객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문객이지 놀고 먹는 한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한량들이 하는 일은 주로 주인이 무력을 쓰고자 할 때 사병의 역할을 했고 주인이 정계 진출을 하게 되면 가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 속담은 문객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줄을 잘 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력이 있는 주인 댁에 문객으로 들어가야 내가 출세를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말은 좋은 자리에 나를 꽂아줄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 내 자리에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줄을 잘못 서면 승진해서 누락되고 잘리는 것이죠. 현대에 옮겨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말이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줄과 빽이 있는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권과 기업인데요.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정예과를 나와서 행정고시 봐서 합격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고시 봐서 되는 것은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유력 정치인의 문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눈에 띄는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면 추천으로 문객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386들이 이렇게 됐었죠. 예전에는 삼김의 문객으로 들어가 유력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때 문객이 현재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한 예로 현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 산하단체 사장은 수백 개에 이릅니다. 즉 주인에게 잘 보이면 문객은 사장, 장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고시 봐서 기껏 올라가 봐야 공무원은 차관이 끝입니다.
공무원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죠. 물론 가끔 공무원이 장관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대부분 장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최대가 차관이라는 얘기죠. 결국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은 어떠합니까?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원, 대리, 과장 등 연공 서열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인 팀장, 임원 등의 윗자리는 결국 사람이, 즉 주인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장, 회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죠. 공공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드라마 작가들 이름에 쓰입니다. 김수현 사단, 김은숙 사단 등과 같이 말이죠. 인기 작가의 배우들 캐스팅은 작가가 꽂아준다는 말입니다. 영화계는 감독이 사단이 됩니다. 봉준호, 박찬욱 등등 말이죠. 왜냐하면 감독이 제작자 또는 극본을 쓰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기업, 예능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기업을 다니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능력은 별로인데 아랫사람 잘 쪼고 잘 비벼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말이죠. 물론 능력이 좋으면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은 성과를 내게 되고 사장의 눈에 들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의 눈에 들어야 하니 그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눈에 들어야 하는 문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문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왜 능력 있는 주인 밑에 있으면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을까? 만약 IMF와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 중 절반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칼자루를 맡길까? 중간 관리자인 과장이나 부장입니다. 과장, 부장은 어떤 사람을 자를까라는 것이죠. 능력 없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자신과 친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사람을 자릅니다. 자신과 친한 라인은 칼바람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문객에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 하려면 결국 지도교수 눈에 들어야 석박사 따는 것이 쉽습니다. 하다못해 취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4학년 때쯤 되면 추천서가 꽈로 옵니다. 그런데 그 추천사 중 꿀직장 추천사는 누가 쥐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담당 교수가 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당 교수는 누구에게 추천서를 써줄까? 학점 높은 아이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담당 교수와 친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교도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직장인은 주인을 위해서 주말을 가족과 보내는 것을 반납하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명절에는 주인에게 인사를 가는 것이죠.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며 계급 사회이고 주인이 문객을 자리에 꽂아주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일찌감치 깨우친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따지면서 유력한 줄을 잡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학연, 지연, 혈연도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문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싫으면 본인이 끌어줄 수 있는 주인, 사장이나 정치인이나 교수나 작가가 되면 됩니다. 다만 주인이 될 깜냥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결국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문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문객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 없는 문객은 주인도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오늘 발표될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